근데 이제는 이런 책들을 다 덮어야 된다. 오늘은 커피 생두 그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은 이제 좀 버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책을 사서 보면은 커피 생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나라별로 이렇게 문구가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책들을 다 덮어야 된다. 실제 현재 상황에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그 다음에 커피의 맛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재정립해야 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서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커피 생두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는 커피 빈이라고 합니다. 빈. 그러면 이게 콩인가요? 아니죠. 커피는 꼭두서니까 상록 감목의 커피 나무죠. 그리고 저희가 먹는 커피 빈이라고 하는 빈은 콩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열매의 체리의 씨앗이죠. 네. 근데 그 생긴 게 콩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빈을 붙여서 커피 빈이라고 하죠. 이걸 구우면 원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로스팅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학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는 이런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커피의 씨앗이 마주보고 있는 것, 이건 우린 정상적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우린 피베리라고 하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아라비카냐, 로부스타냐, 리베리카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또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들 많죠. 또 요즘은 엘살바도르를 중심으로 해서 한때 유행했던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를 합친 하이브리드죠. 이런 종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종들은 만들어집니다. 이런 종들은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요. 기후나 환경이나 또 재배 조건에 따라서 커피를 만들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아마 시간 나시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한국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근데 한국 사과 맛은 약간 시큼하고 향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그럼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동의를 못 하실 겁니다. 한국 사과가 어떻다라고 정의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품종별 맛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정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커피를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믹스 커피를 많이 먹으면 믹스 커피의 맛은 정해져 있죠, 항상. 왜냐? 조미료를 첨가하니까. 그러면 맛이 항상 일정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커피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커피는 사과와 똑같은, 과는 다르고 하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만드는 농산품입니다. 그 농산품의 맛을, 어떻게 한국 사과의 맛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커피도 똑같습니다. 브라질 커피의 맛은 이렇다. 콜롬비아의 커피 맛은 이렇다. 케냐의 커피 맛은 이렇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계 스페셜티 커피를 따져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싼 커피도 어쩌면 브라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비싼 커피도 브라질에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제일 싼 커피가 콜롬비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비싼 커피가 콜롬비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다양한 품종과 또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커피의 맛들이 나게 돼 있는 거죠. 또 지역 내에서도 맛있는 농장과 맛없는 농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주에서 영주 사과를 샀어요. 그럼 영주 시장에서 사는 거죠. 그럼 영주 시장에 사는 그 사과에는 김씨네 농장 것도 있고 이씨네 농장 것도 있고 박씨네 농장 것도 있고 파 있겠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시장에서 파는 사과를 다 영주 사과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영주 사과를 시장에서 사과가 좀 부족해. 그래서 왜 안동 가가지고 사과를 갖고 와서 영주 시장에서 팔면 안동 사과라고 합니까? 영주 사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의 맛은 나라별, 지역별 어떻게 딱 정할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종류, 똑같은 시장에서 수입을 했다가도 하더라도 언제 샀느냐, 또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박신혜가 있냐 이신혜 있냐, 그걸 백편차라고 하죠. 이렇게 맛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를 살 때 항상 이렇게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이걸 못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브라질 커피는 이래. 그래서 항상 브랜딩을 할 때 브라질 맷, 콜롬비아 맷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하지만 이 브라질은 항상 맛이 변하고 있고요. 콜롬비아도 항상 맛이 변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시나 뭐 이렇게 좀 로스팅 좀 하시고 상업적인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어느 나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콩의 밀도 또는 콩의 맛 이걸 재가지고 그때그때 브랜딩을 대체할 상품들을 줬거든요. 왜냐? 콩은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한 농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쓰고 수요가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농장의 커피를 다 써버렸습니다. 아니면 또 이번 루트에 샀던 그 맛의 커피를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농장에서 커피 더 찍어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찍어준다고 해서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농장에서 뭐 조미료를 쳐요? 커피에다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커피를 팔아야 되는, 로스팅을 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고, 맛의 변화는 최소화를 해야 하고, 그래서 콩의 지역별 특성보다는 콩의 밀도나 그 콩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맛의 콩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좀 지우셔야 됩니다. 브라질 커피 맛은 이래, 콜롬비아의 맛은 이래. 이건 아마 브라질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과의 맛은 이래라고 정의하면 절대 인정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상식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마다 다양한 품종과 다양한 맛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브라질 커피만을 가지고도 브랜딩이 가능하다. 라는 머릿속에 있는 이런 생각과 사고를 바꿔서 브라질 커피로만도 브랜딩이 가능하다. 왜냐? 브라질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고 다양한 지역별 특색이 있고 또는 계절 또는 수확 시기 또는 농장별 편차 그 다음에 품종별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브라질 커피만 갖고도 브랜딩이 가능한 거죠. 이런 상식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두 공부를 하신다면은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커피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좁은 편차 이런 책들만 보시고 브라질 커피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프로 로스터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상식 속에 있는 거 이거 좀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